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 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서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부안 독립신문입니다. 부안 지역에서 생산되는 밀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 융복합 산업 지역 특화 품목 육성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은 이번 선정에 따라 부안 밀 관련 지역 향토 지원 산업과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 사업,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 농가 소득 증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열린 순창입니다. 순창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방역에 힘쓰는 순창군 보건의료원 직원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 화제라는 소식입니다. 신문은 순창중앙초등학교 학생 20여 명이 코로나19 감염병에 맞서 싸우는 의료진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며 밤낮으로 고군분투하는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지친 의료진에게 힘을 주고 훈훈함을 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완주신문입니다. 완주군이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민간 사업자 측과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해 재정적 부담이 커질 위기에 놓였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은 완주군이 봉동읍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며 미분양에 따른 채무 보증 범위와 금액 등에 있어 민간 사업자 측에 유리한 계약을 맺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 대로 불합리한 계약으로 완주군의 재정적 부담이 우려된다는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 소식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완주신문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유범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우선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개발,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주군과 주식회사 완주테크노밸리가 민간 합동 방식으로 추진 중인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는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올해 말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미래 신성장 사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완주군의 강점이 있는 자동차, 기계산업의 경쟁력 증대를 통해 신사업 생산은 선도적 지역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 중입니다. 이게 테크노 2, 3단 조성 후 기업 입주가 본격화되면 기존 산업단지와 함께 대규모 산업벨트가 구축되고 완주군의 신성장 미래 먹거리인 수소산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단 건립을 위한 이 법인을 세우면서 민간 사업자 측에 과도하게 유리한 조항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감사원도 이 부분을 지적했다고 하는데 어떤 조항입니까? 오는 2024년에 완주군은 테크노 2, 3단 미분양 산업용지나 대출 채권을 최대 1,284억 원을 사들여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았는데요. 감사 결과 완주군은 2014년 총 3,400억 원 규모의 테크노 2, 3단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비를 조달하려고 사업 시행사에 대해 자신의 출자 비율을 초과하면서까지 채무 보증을 서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 내용 및 주주간 협약서에 따르면 완주군은 최대 1,114억 원의 미분양 산업용지만 매입하면 됐으나 후순위 대출채권 전부를 매입하는 것으로 대출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대출채권 최대 매입 금액이 1,284억 원으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감사원은 이로 인해서 만약 사업이 잘못된다면 그 손실은 완주군이 고스란히 떠안고 시행사 측은 사실상 수익만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됐고, 특히 완주군은 앞서 이 같은 문제를 우려한 행정안전부의 출자 비율이 초과한 보증이나 미분양 용지 매입 확약 등과 같은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조건부 사업 승인을 받았지만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은 늘리고 손해를 줄이는 게 목적이겠지만 그렇다면 이 완주군 입장에서는 이걸 왜 승인을 해준 겁니까? 그리고 이 완주군 의회의 경우에도 사업 예산을 승인해주기 전에 검토를 했을 텐데요. 당시 7대 완주군의회에서 2015년 6월에 그 회의록을 살펴보면은 별다른 제동 없이 이런 게 승인이 됐습니다. 완주군 그때 이제 회의록에서는 완주군이 경제적 부담은 되나 완주군에서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정하는 것에는 완주군 지분율이 커서 완주군이 갑이 되어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간다. 뭐 이런 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평가만 있었고 이에 대한 별다른 이견 없이 그냥 통과가 됐었습니다. 수도권이나 영남권도 아니고 내륙 지방산단의 이런 분양률 같은 경우에 대부분 낮은데요. 테크노밸리 이 산단의 현재 분양률은 어떻습니까? 이게 2024년까지 분양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난달 초 기준으로요, 완주군에 따르면은 테크노 이산당 같은 경우 실제 분양이 계약된 것은 20.69%입니다. 그리고 함께 분양 중인 그 농공단지도 20.52%로 이렇게 겨우 20%를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주군에서는 이제 투자 협약, 즉 MOU 등을 좀 강조하는데 MOU는 실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언제든지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분양을 위해서 이제 완주군에서는 홍보도 꾸준히 하고 분양 업종 등을 변경하고 있는데 장기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또 업종 변경으로 인해서 논란도 있는데 기존의 테크노 2에는 화학 업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폐기물 매립장을 백지화하면서 화학 업종을 추가했고 그 인근 주민들은 안 그래도 기존 산단에 있는 화학 공장 악취만으로도 크게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또 이런 조치 때문에 또 다른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네, 산단 조성으로 당장 수익을 내기보단 미래 가치를 판단하는 일 중요하겠지만요. 이런 특혜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짓는 이런 산단,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